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금요일 8시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척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기 시작한 지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목 통증으로 병원 가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목 디스크 치료에 있어서 양방향 내시경, 양방향 경추 내시경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척추에 대해서 여섯 번의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체적인 요약 강의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법,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은님, 운동법, 그러니까 보존적 운동하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디스크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협착증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척추 유압술,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게 목 디스크로, 그러니까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목 디스크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치료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교적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목 디스크 치료, 내시경 치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간단한 디스크 치료부터 여러 가지 협착증 치료, 그리고 그거 나아가서 유압술, 더 나아가서 목 디스크의 치료까지 양방향 내시경이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서 초반부는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의 관리 요령과 목이 아픈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으로 목 디스크를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참치님 안녕하세요. 요즘 목이 뻐근했는데 열심히 듣겠습니다. 예, 저 강의 전반부를 열심히 들으시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셔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난번 강의에 대한 5편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에서는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최소 침습 감압술로 치료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렸습니다. 목 디스크의 내시경이 신기하네요. 예, 저도 그러니까 지금 척추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걸 신기하게 받아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듣기 좀 어려우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유압술이 가능합니다. 여러 환자분들은 내가 많이 아프니까 큰 수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큰 수술을 많이 째는 거랑 척추 유압을 실제로 이루는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최소 침수로 척추 유압술을 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척추 유압술을 양방향 내시경으로 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술이 불가능했던 고령,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환자들도 내시경으로 치료함으로써 척추 유압술이라는 선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척추 유압술 한 후의 허리는 특별하게 내가 통증이 없더라도 평생 동안 잘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지난 강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게장 쿠폰, 동원천치님, 이걸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의 통증은 누구나 다 느끼시는 거고요. 목에 통증이 있으시면 환자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거북목 증후군, 내가 거북목인지, 아니면은 내가 혹시 일자목 아닌가요? 외래와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제가 빨간 박스를 친 부분 안에 영어로 써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 박스 안에 보면은 포워드 헤드 포스처,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자세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영어 단어 뜻으로 같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틀넥 신드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면은 터틀넥 신드롬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포워드 헤드 포스처란 말이 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목 증후군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되어 있지,
터틀넥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당장 읽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의학 저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강의하시는 거는 공원천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이게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목 통증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신기한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통증 자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터틀넥 신드롬을 검색할 경우에 이 펀메드라는 건 의학 그 저널을 찾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펀메드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용의 안에 들어있는 논문을 찾아보면은 목의 거북목과 목 통증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1,400개의 논문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북목, 목 통증의 원인으로서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는 영어의 정식 개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조금 뜻이 약간 변형된 거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북목이 아니라 거북목 자세가 머리 앞 자세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앞 자세가 거북목이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거북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시게 되냐면은 거북목 일자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걸 해소하시기 위해서 목을 억지로 이렇게 C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시게 되냐면은요. 턱을 이렇게 이렇게 턱을 드는 형태로 들게 되면은 목이 C자가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실은 원칙적으로는 거북목을 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휘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은쿠상이님 목 디스크 3, 4번에 살짝 튀어나와 고주파 시술을 받았는데 어깨 통증이 그대로네요. 예. 기본적으로 고주파 시술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고주파 시술은 수술적 치료와 구조적 치료의 중간 부분에 있는 치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술이라고 하면은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은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술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보면은 점을 빼거나, 그러니까 뭔가 조직을 절제하면 수술이라고 부르고요.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이라고 부르고, 조직을 떼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이라면 시술이라는 개념이 좀 가까운데,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해서 디스크 내부를 태우게 되는데, 이 내부를 태우게 되는 게 일정한 정도로 디스크의 크기를 줄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디스크가 많이 줄어든 경우도 있는데, 디스크가 더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그러니까 증상은 좋아지시지만 디스크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주파 시술을 했을 때 통증 완화 정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무슨 뜻이냐면은 고주파로 열 수축을 시켰을 때 실제로 디스크가 확 줄어드는 게 MRI에 보일 정도로 줄어드는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면은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양방향 내시경 자체는 치료를 하고 났을 때 디스크가 확실히 줄어들고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 인대 구조가 없어지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나서 MRI를 찍어 봤을 때 그 줄어듦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증상 완화에 대한 결과도 조금 많이 가변적일 수 있다. 더 확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고주파가 척추 신경 성형술이든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든 이런 치료를 통해서
수술만큼의 효과를 얻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도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시술이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나 뭐 신경성형이나 그런 것들이 수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치료 효과가 있으면은 좋은 거고 없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은구상님께서 목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서 고주파 시술하는데 어깨 통증이 그대로시라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추가적으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온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 뭐 유효한 치료, 그러니까 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유효한 치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일정하게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거나 뭐 어느 정도로 많이 튀어나온 디스크도 표준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치료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님, 견인 치료가 실제 디스크 탈출증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효과를,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실질적으로 디스크가 체중이 눌러서 튀어나오니까 위로 잡아당기면 들어갈 거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환자분들이 이 치료를 납득하고 계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견인이 통증 완화에 의미가 있다면 적당한 정도의 견인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견인 치료를 함으로써 눌러서 튀어나온 게 당겨서 들어갈 거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척추는 체중을 받을 때 그 디스크가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오는 거지 체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체중을 받으면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긴 상태가 뭐 24시간, 36시간, 뭐 72시간 유지가 되게 되면은 다시 놔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온 게 당겨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견인 치료를 하는 것 자체로 하는 순간에 통증의 완화 효과가 있으시다면 견인 치료를 하셔도 좋지만 이 견인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디스크 자체의 구조적인 치료, 그러니까 집어넣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를 없애주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피부를 아주 잠깐 10분 동안 늘렸다가 피부를 놓는다고 피부가 늘어나진 않겠죠. 금방 탄성을 회복하겠죠. 그래서 견인 치료는 통증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제가 다시 진행을 하면은요, 거북목과 정상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북목은 일반적으로 거북목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 포워드 헤드 포스처, 머리 앞 자세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머리 앞 자세로 이해하실 때 이 문제를 스스로 관리하고 해결하시기가 좋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머리 앞 자세라고 하는데 머리의 중심이 어디냐, 즉 목뼈에서 봤을 때 머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중심이냐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화면 그림 좀 크게 보여주세요. 어디냐면은 턱 관절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턱 관절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지만 이 부위가 실은 목뼈랑 머리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즉 머리의 중심은 우리 턱 관절 바로 뒤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뒤쪽으로 가 있는 자세가 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커브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뒤쪽으로 가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은 이게 일자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내 목이 일자가 된 걸 다시 C자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걸 포워드 헤드 포스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일자가 되든 일자가 되지 않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머리가 뒤로 가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게 되어 계십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커브를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뒤로 가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게 되시면은 자연스레 목의 커브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생긴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퇴행성 변화로 목의 커브가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이게 C자 형태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지만 머리 뒤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의 통증을 줄이고 목 디스크의 진행을 막고 목을 보호하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는 단일뼈로서 거의 몸에서 머리가 무게가 상당합니다.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 머리 앞 자세가 아니라 머리가 포워드 헤드가 머리가 앞으로 가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면은 목뼈, 등뼈, 허리뼈가 C자의 쿠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머리의 무게를 전 척추가 나눠서 머리와 상체의 무게죠. 팔도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머리와 상체의 무게를 전 척추가 나눠서 스프링 형태로 완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 한 번, 등 한 번, 허리 한 번. 그러면은 어느 한 허리 부위나 목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면서 디스크나 협착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거북목이 아니라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C자를 유지해도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똑같은 형태의 부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으로 전진하시게 되면은 목의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힘이 집중이 되고요. 등의 위쪽에도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허리의 아래쪽에도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힘이 떨어지는 이 부위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통증을 느끼시는 부위가 매우 일치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거북목을 교정한다. 즉 머리 앞 자세를 교정한다. 내가 허리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은 머리 앞 자세를 내가 허리 건강, 목 건강, 즉 척추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은 머리 앞 자세를 교정해서 내 몸이 전체적으로 내 머리의 무게, 특히 내 머리의 무게는 팔의 무게와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내 머리의 무게와 내 팔의 무게를 내 전신의 척추가 효과적으로 나눠 갖게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 통증을 관리하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 목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릴 때 환자분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앉아 있을 때 목이 아프다고 해서 앉은 자세에서 목의 자세를 고치려고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선 자세에서 먼저 바른 자세를 찾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란 동물은 원래 기다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서게 되고 서게 되는 형태에 맞게 맞추어서 척추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서 걷는 자세에서 머리의 위치가 척추의 밸런스가 내 상체와 내 머리의 무게를 전 척추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바르게 걷는 연습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 바르게 걷는 밸런스를 가지고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 바르게 서는 밸런스를 가지고 바르게 앉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앉아서 숙이는 연습.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자기 몸에 맞는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적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이렇게 반문해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 꾸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의자에 똑바로 앉기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환자분들 대부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걸을 때 꾸부정하게 걸으시는 분이 설 때 똑바로 서실 수 있으실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체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걷기부터 연습을 해서 우리 걸으면서 자기 몸의 자세를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서면서 자기 자세를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앉으면서 자기 몸을 바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님, 올해 1월에 목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을 진단을 받아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양쪽 돌출, 팽윤으로 양측에 방사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중심부성 통증만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디스크가 일부 흡수되어도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하면 다시 중심성 탈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올해 1월이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흡수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은 통증은 되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서 내 통증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고 내 통증과 비례해서 디스크 튀어나오는 양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경향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돌출된 디스크가 어느 정도 MRI상 의미가 있게 흡수가 되는 데는 뭐 3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상 한 6개월까지도 걸리고요. 그리고 그게 자체가 증상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디스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정도로 디스크가 그렇게 약한 조직이면은 사람 몸을 체중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디스크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디스크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거는 조금 정확한 판단이 아니실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한 번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제가 보존적인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이 한 번 튀어나왔던 데는 무조건 다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쪽 그 디스크 자체가 안에 수액 있고 바깥에 추간판 돌아있는 섬유태가 있는데요. 이 섬유태가 손상이 되면서 안에 게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안에서 꾸들꾸들해졌다고 하더라도 원래 손상되지 않은 섬유태 정도의 강도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곳은 다시 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이랑 올해 9월 이 사이에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환자분 근데 전체적으로 뭐 증상이 중심부의 간헐적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중심부의 통증은 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보시면 나오지만 중심부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원인의 통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도 통증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중심부 통증 자체는 디스크 자체의 통증을 특징 짓는 통증은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환자분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자세 관리가 잘 안 되고 계실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그래서 바르게 걷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그러니까 아무리 선 자세가 꾸부정한 사람도요, 걷기를 하면 자세가 발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뒤로 팔을 흔들게 되면 척추가 펴지게 되고요. 거북목으로는 우리가 빠르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할 때 거북목으로 달리기 하신 분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목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지면을 칠 때마다 머리가 흔들거립니다. 따라서 머리가 흔들거리지 않게 하려고 머리 무게를 잘 받쳐주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걸을 때 체중 이동이 있을 때가 우리 척추의 밸런스, 제대로 된 밸런스를 가장 찾기가 쉬운 자세이기 때문에 바르게 걷기 운동이 허리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슴 큰 상, 자연 치유는 힘든 건가요? 자연 치유의 기준을 뭐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젊어지는 걸 자연 치유라고 의학적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다시 젊어지고 안 아팠던 시절로 돌아가는 걸 자연 치유라고 보셔서 그 정의상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통증이 크게 재발하지 않고 평생 지낼 수 있느냐라는 의미에서의 자연 치유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실은 의학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듯이 통증이 없고 자기가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걸로 하시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자연 치유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디스크가 손상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자연 치유로 정의하는 거는 자연 치유에 대한 죄송스럽지만 자연 치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맨날 자주 보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머리가 디스크가 붙는다고요? 디스크는 디스크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약간 좀 다릅니다. 디스크가 찢어지는 게 찢어져서 밀고 나온 걸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지 찢어지는 걸 디스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말하시는 것처럼 디스크 껍데기만 약간 파열해진 거 디스크가 밀고 나온 거 밀고 나오지 않은 거는 디스크에 유사하게 디스크 내부 통증이나 MRI상 고도의 그러니까 영상에 보인다는 식으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지 디스크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지 디스크 자체의 정의는 디스크가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찢어져서 밀고 나온 걸 포함합니다. 찢어지기만 한 거는 디스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 3번째 강의를 한번 보시면 디스크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디스크는 찢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찢어지고 밀고 나온 게 같이 있어야지 디스크고요. 디스크가 내부적으로 찢어지는 거는 디스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디스크 유발성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디스크가 찢어지는 건 디스크가 아닙니다. 일부 디스크가 찢어지는 건 디스크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26세 정민성님 26세 남자 환자시고 일상생활하면서 목 보조기를 하면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꼭 그 자기 몸의 밸런스로 머리를 제 위치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목을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기라는 것들 착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머리 앞 자세를 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 목 C자를 교정하게 여기를 막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머리를 뒤로 가게 도와주는 게 대부분 목 보조기거든요. 결국 머리 앞 자세를 고정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차고 있어서 좀 덜 불편하시면 그걸 많이 힘드신 간엔 착용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걸 착용하다 보면은 그 자세를 유지하려는 근육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조기를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자기가 바른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어진다.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로서 생활 습관을 고친다는 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걸으면서 자기 머리의 밸런스를 느끼시면서 자기가 올바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기가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고요. 후방 섬유륜이 파열이 되면은 원래 섬유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고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방 섬유륜의 원래 조직으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연 치유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연 치유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맞는 겁니다. 붓기는 붓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붓긴 붓는데 그게 원래 조직처럼 원래 강도를 100% 가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걷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팁들이 그러니까 바르게 걸으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요. 가슴을 그러니까 팔을 어느 정도 휘저으셔야지 바르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팔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앞뒤로 휘저을 수 있는 각도가 돼야지 등이 적절한 양 펴지고요. 팔을 어느 정도 휘저어야지 목 재활에서 중요한 게 상부 흉추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목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부 흉추랑 같이 있는 거고 상부 흉추의 밸런스를 바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깨가 펴지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말린 어깨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러니까 상부 흉추를 적절하게 펴줄 수 있을 정도로 가슴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부 흉추가 적절히 펴지지 않게 되면은 목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상부 흉추를 팔을 앞뒤로 자연스럽게 휘저을 만큼 펴고 걸으시는 게 바르게 걷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해 주로 말씀드려야 돼서 이런 교정에 대해서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벼운 운동이나 어떤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긴 한데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냥 머리의 무게가 발에 떨어지는 느낌이 나도록 걸으셔야 됩니다. 머리의 무게가. 내가 빠르게 달릴 때 머리의 위치랑 내가 천천히 걸을 때 머리의 위치가 똑같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게 좋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자 목 커브를 일부라도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겁니다. 역시자 목 커브를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머리 앞 자세를 개선하시면은 그게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커브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자체가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우리가 목 통증의 원인을 생각하시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목이 뒤로, 그러니까 머리가 뒤로 가는 겁니다. 백년목에서는 목 디스크 탈출이 있으면 절대로 뭐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목 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재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부분적인 사실을 알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2편에서 제가 재활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목을 강화하는 건 맞는데 목만 강화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목을 이렇게 빼고 어깨를 말고 목 근육을 열심히 강화하면은 머리에 힘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 강화는 부수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 조화가 되도록 운동을 해주고 머리의 무게를, 그러니까 머리 앞 자세가 개선될 수 있는 밸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목 근육 강화도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전체적으로 몸의 중심에 오도록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C자 커브를, 역C자 커브를 개선하는 것도 이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C자가 되고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척추가 망가지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사 말들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부분을 보느냐 먼 곳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숲을 보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나무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뭐가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느냐의 관점과 뭘 보는 거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커브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전체 밸런스가 올바로 가져가도록 하시는 게 더 지속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목의 압력과 등과 허리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이고, 환자분들이, 청분들이 혼란을 좀 느끼셔서 제가 재활에 대해서 기회를 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오래 쓰기 좋은 밸런스이고,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여기랑 여기 힘이 훨씬 더 많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거를 우선으로 삼으시는 걸 전 추천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증은, 그러니까 단순 근육통, 모든 통증을 참고 하는 운동은 모두 다 안 좋습니다. 단지 참아도 되는 종류의 통증은 금방 리커버리가 되는, 금방 회복이 되는 근육통 종류의 통증은 근육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경성 통증이라든지 근육통의 캐릭터를 띠지 않는 종류의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시면 망가집니다. 무조건. 그래서 재활 운동이랑 헬스는 많이 다릅니다. 헬스는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은 근육에 땡기는 느낌이 안 들면은 근육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재활 운동에서 근육 땡기는 느낌이 아닌 다른 종류의 통증이 느껴지는 재활 운동하면 관절이나 인대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목적에서 통증은 제어가 되는, 금방 회복이 되는 종류의 통증만 감수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금방 회복이 되지 않는 종류의 통증이 생기도록 운동하는 건 그 어떤 운동도 해롭습니다. 제가 이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의외로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목 통증이, 목 불편하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환자분들이, 제가 통계상으로 중앙 탈출형 목 디스크가 통계상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 대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척수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가, 그러니까 중앙 탈출형 목 디스크라고 말씀하신대요. 중앙 탈출형 목 디스크를 정의하기 힘들고요. 의학적 연구에서 유병률 연구나 질환의 자연 경과에 대한 연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그렇게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를 신뢰할 만한 연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긴 한데 절대로 대부분 경추 척수증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대부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목 디스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님은 보시면 조금 제 말씀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목 디스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님이 말씀하신 그게 나옵니다. 중앙 탈출형 목 디스크. 목 디스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많이 불편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측면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병증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우신데 아무튼 디스크가 측면, 목 디스크가 측면, 가운데가 있고 측면으로 튀어나오시게 되면은 목의 통증도 있지만 팔로 내려가는 증상을 일으켜서 그 팔 쪽의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병증성 측면 디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 그 화면을 좀 옆으로 치워주시면 좋겠네요. 중심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중심성 디스크는 척수증, 척수 전체를 눌러서 하지까지 증상을 일으키는 그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는 측면성 디스크, 중심성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측면성 디스크가 훨씬 더 많고요. 중심성 디스크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거 자체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70~80% 정도는 대부분 증상상 어느 정도 약간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보시면은 측면성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목과 팔 쪽으로 불편함이 생기십니다. 목과 팔 쪽으로 불편함이 생기시는 게 측면성 디스크고요. 중심성 디스크는 신경이 하지까지 내려간 전체 통을 다 누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지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보행장애, 그리고 팔뿐만 아니라 다리에도 이상 감각이 생기시고 다리에도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면 목이 아파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중심성 디스크는 척수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목 통증이 비교적 크지 않으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목 통증이 크기보다는 다리 쪽에 이상 감각이나 이상 행동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은 최근의 상태 변화로 목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많이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성 디스크와 측면성 디스크, 신경병증과 척수증은 목 디스크에서 상당히 다른 질환입니다. 오은미님, 목 디스크로 통증 때문에 신경 차단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고 있네요. 통증 잡힐 때까지 계속 맞아야 되나요? 어제는 6대 맞아서 좀 힘드네요. 일반적으로 주사를 놓는 방법 중에 몇 가지 테크닉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경 차단 주사라고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주사를 맞으셨으면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주사를 3번 맞으셨다면은 조금 쉬었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신경 차단 주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에는 신경 차단 주사는 의사들이 너무너무 잘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의 진단이 너무너무 정확해야겠지만 아무리 잘 놓으려고 해도 약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와 진단상 타겟이 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를 어떤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할 때 주사 놓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테크닉이 좀 달라진다면은 주사 치료를 좀 여러 번 하실 수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씩 맞는 거는 조금 저는 좀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해롭다는 뜻은 아니고 좀 추천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일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주사를 3번 맞으셨다고 환자분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그러신 거라면은 한동안 주사 치료는 좀 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주사를 더 맞아서 추가적인 호전을 기대하긴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미님한테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목 디스크의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축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약물, 주사, 시술, 이건 다 통증 조절하는 겁니다. 안 아프게 해주는 거고요. 생활 습관 교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 디스크가 있으신데 걸을 때 꾸부정하게 그런 식으로 걸으시면은 목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이랑 통증 조절이 같이 이루어야지 구조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까 자연치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연치유는 찢어지는 게 붙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0년 동안 망가질 속도로 망가지게 만들면 자연치유가 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언제나 우리가 늙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게 늙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 늙는 게 아니라 비교적 젊음을 유지하면서 늙고 싶은 거지, 안티에이징 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안티에이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효과를 조금 유지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생활 습관 교정이 같이 동반이 돼야지
그 비수술적 치료가 오래 갈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약이나 주사나 시술만 해서 하나도 안 아플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맨날 그것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 몸에 적용되는 다른 노화라든지 다른 질환이나 다른 경과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너무 당연하신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이나 교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 잘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소염 진통제가 디스크 내부 혈류 조직에 대한 디스크 염증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환자분은 소염제를 드시는 게 아니라 소염 진통제를 드십니다. 진통제의 효과는 있으실 거고요. 디스크 내부의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소염 진통제가 효과 있냐 없냐 물어보면 소염 진통제는 뭐 여러 가지 연구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소염제를 먹어서 디스크 자체 내부의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디스크 내부의 조직의 염증이 줄어드느냐, 그런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질문 좀 답변을 못해 제가 준비해온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목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근력 약화가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기 싫으시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생각을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 방법이시고요. 무슨 주사를 맞거나 무슨 약을 먹어서 내가 안 아파질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대부분 실패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성 디스크 아까 말씀드린 이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척수신경 안에 하얗게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척수증이고, 척수신경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신경다발들이 내려가다가 가운데서 눌려서 신경 내부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지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디스크 전체를 긁어내고 고리식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전방유업술이라고 부르고 중심성 디스크의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근데 측면 디스크, 신경병증 디스크에서는 여러분 대부분은 전방유업술, 아까 중심성 디스크와 동일한 치료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목이 실제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병원을 가보시면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라는 것은 이 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측면으로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식으로 전방유압술을 하지 않고, 제가 치료한 사진인데 신경이 나오는 구멍 쪽만 아주 작게 홈을 내서 추간공을 넓혀줘서 튀어나온 디스크만 제거를 해서 증상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셔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2016년에 나온 저널인데요. 여러 연구들을 리뷰해 본 결과 측면성, 그러니까 신경병증, 측면으로 튀어나온 디스크에 대해서 전방 유압술과 추간공 절제술은 안정성과 유효성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방 유압술은 수술이 큰 것도 큰 거지만 디스크를 다 파내고 한마디로 굳혀버리는 치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래 위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목관절 한 관절을 잡아놨기 때문에 아래 위 관절에 장기적으로 퇴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추간공 절제술로 치료하시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가운데가 눌려서 척수증이 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목 앞에 이렇게 절개를 하고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고리식을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측면 디스크, 팔 쪽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런 치료 말고도 유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치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신경병증성 목디스크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표준적인 치료는 여전히 개방성 전방 유압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디스크 전체를 긁어낸 게 표준 치료가 맞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수술 자체의 통증을 당연히 많이 동반하고요. 고리식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때까지 보조기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이 상당히 좀 느립니다. 그런데 양방향 내시경으로 추간공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통증이 훨씬 적고요. 회복도 빠르고요. 보조기 착용 시간도 짧고요. 장기적으로 아래 위 관절에 주변 관절에 퇴행이 올 가능성이 매우 줄어듭니다.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 디스크 치료 경추 내시경을 목 디스크로 치료하는 경우는 경추 디스크를 팔에 목부터 팔이 저리고 힘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팔의 근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 보존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치료 사례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엄지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너무 저리고 길냥이처럼 요즘 아플 땐 경추 따로 허리 따로 눈망울 따로 눈망악 따로. 제가 다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지의 증상, 아까 말씀 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목이 아프면서 팔 쪽으로 저리고 내리고 이게 손가락 끝까지 내려왔으면서 팔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시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MRI를 보시면은 신경이 나가는 옆으로 나가는 구멍에서 두 군데에서 완벽하게 막혀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완전히 닿아 있습니다. 여기도 화면 좀 옮겨주시면은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완전히 닿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거의 막혀 있게 되면은 이 사이에는 당연히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지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신경에 상당한 정도의 겹착이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디스크 팽윤이냐 탈출이어야 된 회복 속도가 추유 흡수율 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냥 탈출 팽윤 자체는 보통 튀어나온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통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나 자세,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곳,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허리의 위치, 그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 자체로 너무 많은 것을 역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괜한 스트레스가 되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의 통증 정도는 팽윤이냐 탈출이냐 여부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팽윤이냐 탈출 여부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오히려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이 증상을 얼마나 느끼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느낄지에는 탈출 팽율 정도의 차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은 크게 진단명에 너무 환자분들이 영상학적 진단명인데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 쓰셔서 그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추간공을 넓혀줬습니다. 넓혀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CT를 찍어보면은 뼈랑 뼈가 거의 닿아 있어서 신경이 나갈 공간 자체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전체 척추를 긁어내지 않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를 넓혀줬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넓혀주는 치료만 하고도 이분은 3개월 지나서 목 통증도 없고 팔의 힘도 다 돌아오셨습니다. 굳이 환자분이 많이 힘드시다면 신경병증, 목 디스크시라면은 전방 유압술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분 중에서 내시경으로 경추에 대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매우 극소수이긴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꼭 신경병증성 목 디스크일 때는 내시경을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내가 내시경만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 유압술은 되돌릴 수 없는 치료고요. 내시경 경추 유압술은 그 수술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고 반응이 안 좋으면 나중에 유압술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양방향 그러니까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공 절제술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환자분 입장에서 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환자분이시는 한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목 아프고 오른팔이 저리고 고개를 숙이면 등 쪽으로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MRI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아주 많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아주 많이 튀어나오고 계신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근력 약화가 별로 적으셔서 처음에는 디스크는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지만 근력 약화가 없으시면은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성형술이라고 부르는 거고 목에 아주 작은 관을 집어넣어서 이쪽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예, 아주 작은 관을 집어넣어서 그 결국은 저는 신경성형술이라는 게 결국은 염증 물질,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자극이 있었던 염증 물질들을 염증과 요착을 한 번에 싹 씻어내는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 지났는데 원래 아프셨던 게 한 8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경성형술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반적인 시술, 고주파도 저는 이범주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구조의 변경이 없습니다. 큰 MRI상 찍어봐서 구조 변경이 있을 만한 변화가 생긴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 없지만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성형술을 했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주 정도가 지나서 다시 아파지셔서 오셨습니다. 수면장애가 심해지셨고 팔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시술 전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이 정도 돼 있었는데 7주에 봤을 때는 오히려 디스크가 더 튀어나왔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시술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시술을 통해서 덜 아파졌다고 해서 이게 나은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게 성공을 해야지 디스크를 시술로 자연 치유하시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신경성형술 정도의 치료는 자연 치유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바꾸는 치료가 아니니까요. 고주파 수술은 그거랑 그거의 좀 중간쯤에 있어서 그런데 저는 시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주파 치료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결국 일자목이 있으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자분이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덜 아파지시니까 자기 좀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환자분이 증상이 좋아졌던 게 분명히 있으셨고 통증이 근데 뭐 일정 기간이 지나셔서 오히려 더 아파지셔서 힘은 더 떨어지셨으니까 환자분이 안 아파지셔서 목을 더 많이 쓰셨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자세 교정에 더 신경을 적게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돼서 힘이 떨어지시고 환자분이 통증이 크셔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요거는 호수를 넣은 겁니다. 구멍을 뚫고 이런 식으로 추간공을 넓혀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길냥이 천원님, 주사 맞고 그대로 생활하면 그대로 돌아와 무삼세. 이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디스크나 협착으로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시게 되면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마비가 온 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온다고 느끼는 건 대부분 뭐냐면은 통증 때문에 힘이 덜 들어갔던 부분이 돌아오는 거지 디스크나 협착이 심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경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신경에 마비가 와서 아무리 수술을 해줘도 힘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디스크의 보존적인 치료에 관한 허리 디스크의 보존적인 치료에 관한 연구를 읽어보면은 힘은 안 돌아오는 걸 감수하라고 돼 있지 힘이 다 돌아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심하지 않은 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근력 약화가 있는데 주사만 맞으면 돌아온다는 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분 경우가 근력 약화가 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길냥이 처음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지 모든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큰 오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근력 약화가 진행을 하시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 디스크를 제거해 줬습니다.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제거했고 수술 4주에 팔에 힘이 회복되셨고 팔저림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힘이 회복된 거는 이게 디스크가 팔에 힘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디스크를 제거했기 때문에 힘이 회복됐다고 생각을 하지 기본적으로는 힘이 무조건 다 돌아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신경이라는 게 눌려가지고 감각 소실이 왔는데 운동신경이 무조건 손상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신경을 자르면 감각이 없어지겠죠? 힘이 없어지겠죠? 그럼 신경을 아주 세게 누르면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 케이스는 6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나가는 구멍이 완벽하게 막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2달 정도 생활습관 교정을 해보자고 약물을 치료하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내 팔의 근력 약화가 좀 진행되셨고요.
그래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내시경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나가는 구멍이 아예 지방이 하나도 안 보이고 완전히 꽉 막혀 있으신 상태셨고요. 이런 식으로 내시경으로 감압수를 해주고 디스크 나가는 구멍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자, 요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통증은 바른 자세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약물이나 주사나 그런 것들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거지 통증을 지속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는 상지 증상이 있는 경우와 하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두 가지는 다른 질환입니다. 목 디스크도 근력 약화가 진행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하여 최소 침습으로 유압수를 하지 않고 목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말씀드렸고 제가 제한된 시간이 많이 조금 경과를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마지막에 좀 잘 대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환자분들한테 좀 그 일반적인 그 전반적인 인식을 좀 그 전체가 이렇게 조화로운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다음 방송 때는 제가 척추 내시경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고 쉬운 치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척추 내시경이 수술하는 의사한테 너무너무 힘든 치료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 치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음번에는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척추 내시경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내시경이 간단하고 쉬운 치료에서 함부로 남용돼야 되는 치료가 아니라 척추 치료에서 허리에 대한 유압수를 줄이고 허리를 보다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치료라는 걸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제가 조금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 제가 좀 제가 다음번에는 더 준비 잘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 좋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냥이 처우님은 많이 힘드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많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